윤보선과 신민당의 착각. 5월 16일 저녁, 쿠데타가 일어난 지 15시간이 경과한 후 쿠데타군을 저지하겠다고 일군 사령관이 윤보선에게 연락을 해왔다. 각하, 명령만 내려주시면 출동하겠습니다. 쿠데타군은 기껏 3,500명이지만 야전군은 도합 60만이니 야전군의 전력은 170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즉시라도 출동할 태세였다. 하지만 윤보선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글쎄요, 중요한 사항이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아침, 윤보선은 전방의 군단장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중대한 사태를 수습하는데 피를 흘리거나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병력을 움직이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군인들끼리 피를 흘릴까봐 북한의 남침 가능성 때문에 그 어떤 쿠데타라도 진압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소리가 아닌가? 윤보선의 메시지에는 전혀 타당한 논리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윤보선의 관심은 쿠데타를 이용해 장면 정권을 축출하고 그 자리를 민주당 구파로 이루어진 신민당이 집권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윤보선을 만난 뒤 주한 미군 사령관 맥그루더는 미국에 이런 전문을 보내기도 했었다. 윤보선은 장면을 몰아내고 싶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찾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쿠데타 소식에 신민당 당원들은 만세를 부르기까지 했었다. 만세,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엄청난 착각이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5월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다. 장면 내각의 강요들이 모두 사실상 해임되었으니 다음 내각은 거국적으로 구성합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조선일보를 통해 크게 내보내려 했는데 그날 밤 9시경 조선일보의 기관총과 수류탄을 찬 군인들이 난입했다. 누구 맘대로 이따위 것을 기사로 싣는 거야? 그리고 편집국의 인쇄기를 부수고 개머리판으로 직원들을 구타하였으며 결국 기사는 삭제되고 말았다. 군이 움직였으면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만약 윤보선의 재가가 떨어졌다면 군은 쿠데타 세력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일군 사령관 이알림은 예하의 30만 병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참고로 일군 사령관이면 우리나라 육군의 절반을 관할하는 직책이었어. 당시 군대의 여론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호언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윤보선의 비서관들이 현지를 시찰하면서 목격한 실상은 이랬다. 글쎄요, 쿠데타군을 막아달라고요? 장면이는 약해서 안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도 안 듣겠습니다. 솔직히 혁명을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생각이 같습니다. 물론 생각을 달리하는 장성들도 간혹 있었다. 전 군인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이후 다시 청와대로 전화를 해왔다. 아까 말했던 것은 전부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서관님. 나 최석이는 혁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실이 이러했던 것이었다.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진다고 해서 실제로 출동을 했을 부대가 과연 얼마나 됐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 5월 18일 아침, 일군 사령관 이알림은 오히려 부하들에게 의해 체포되었으니 당시 끌려가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했다. 한 공수부대 대위가 이알림의 얼굴에 권총을 지르고 반말로 명령했다.
점점점. 자, 계단 위로 올라가라. 지금부터 사형을 집행하겠으니 똑바로 자세를 취하도록. 그러면서 사격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이알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총알은 날아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넌 계급도 없어? 얼마 후 대위가 다가오더니 이알림 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훗날 이알림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박정희, 김종필 집단은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들의 집단이구나. 그렇게 당시 군의 위계 질서는 크게 무너진 상태였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쿠데타를 지지하고 있었다. 미국에게 버림받은 장면. 장면은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올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미 대사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장면의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를 지지한다면 어서 쿠데타군을 진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장면의 특징이 나온다. 윤보선이 야전군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했었다면 장면이 믿는 구석은 미국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청와대 비서는 이렇게 꼬집었다. 아마도 장면은 미국을 천주교의 교황청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정대철은 이렇게 분석한다. 카톨릭과 미국은 장면을 정치에 입문시킨 세력이었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죠. 카톨릭계는 그를 자신의 정치적 대변자로 삼고자 했고 미국은 그를 이승만을 대체할 온건파 우익 정치인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니까요. 때문에 장면은 그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때 장면의 편지는 워싱턴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백악관에서는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점점점. 미국은 61년 초부터 급격히 장면 정부에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 정부의 요원들은 이렇게 회고한다. 장면은 정치가로서 너무 유약했기 때문에 미국은 실망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 정부는 61년 초부터 일어난 한국에서의 통일 시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죠. 사실 미국 정부는 장면을 돕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정부가 장면 정권을 불신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통일 시위였어요. 당시 시위에는 반미 구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면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어할 힘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실각했을 때에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죠.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장면을 돕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미국 정부의 의중을 몰랐던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는 몹시 불쾌해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엄연히 나에게 있는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부대를 움직였단 말이지. 그런 이유로 쿠데타 진압을 윤보석과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미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했다. 앞으로 쿠데타 일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유엔군의 목적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했으면 합니다.